전 세계가 고물가에 시달리는 요즘입니다. 화폐의 가치가 하락해서 물가 수준이 지나치게 상승하는 경제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무역 공급망의 교란에 더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으로 인한 가스와 식량 등의 원자재가 폭등으로 세계는 지금 바로 이 인플레이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8월 16일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 내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제정된 법안으로 표면적으로는 기후변화 대응, 의료 보장 강화, 법인세 인상 이런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전기 자동차 세액공제 요건의 변화 규정을 담고 있어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 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가 우리 산업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또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 국내 산업 경쟁력을 높일 과제는 무엇일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뉴스룸에 산업연구원 황경인 부연구위원을 초대했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8월 16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미국이 이런 법을 만들게 된 배경, 또 그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에 그 미국에서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원래 바이든 행정부가 약 2조 달러 규모로 추진하고 있었던 더 나은 재건법이라는 네. 법을 수정하고 축소한 법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더 나은 재건법이 이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게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는 등의 이유로 미국 의회에서 오랫동안 통과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대응이라는 명분을 앞세워서 일단 법안명을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예산 이 규모도 당초 한 2조 달러에서 4,400억 불 규모로 좀 축소한 그 법을 새롭게 제출을 했고, 이 법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8월 16일에 발효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의미는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미국이 대규모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 최근 전 세계적인 그 경제 현안인 인플레이션 문제 해소와 그리고 기후 위기 대응 이런 것들을 의도로 제정된 법으로 보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미국 내 투자와 생산 확대 그리고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까지도 염두하고 제정된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표면적인 어떤 배경이 있고 그 뒤에 살짝 가려진 배경도 있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건데요. 그럼 앞서도 제가 간단하게 제목만 언급하긴 했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까? 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이 법안 구조를 크게 지출 측면과 수입 측면으로 이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지출 측면에서는 총 재정 투입의 약 84%에 이르는 한 3,700억 달러의 예산이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대응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것이 좀 눈에 띕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청정 에너지라든가 청정 차량, 친환경 제조업 이런 부분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이 주된 지원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어떤 기후 위기 대응의 리더십을 회복하고 그다음에 자국 내 투자와 생산 확대를 통해서 에너지 안보 강화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수입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세입 측면에서 보면 네. 이 인플레이션 억제라는 이 입법 취지가 더 잘 드러나는데요. 그러니까 법안 내용에 따르면 세입을 무려 7천억 불 이상 이제 더 확대해서 재원 마련은 물론 어떤 만성적인 그 재정 적자 문제 해소에도 좀 기여를 하겠다 이런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대기업들 대상으로 15%의 최저 법인세를 부과하고 미국 국세청의 과세 집행을 강화하는 등의 그런 세수 확대 내용이 법안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사실 제일 눈길이 가는 그런 대목은 바로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미국은 자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주는 사실상 보조금이죠. 네. 세액공제를 주는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요건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차 세액공제 변화가 아무래도 자동차와 같은 우리 주력 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서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역시 위원님 언급하신 것처럼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와 관련된 부분에 이제 눈길이 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전기 자동차 세액공제 요건이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 미국에서 전기차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뭐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 세제 혜택,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는 게 이제 상당히 까다로워졌는데요. 네. 그 요건들을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최종 조립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북미 지역, 그러니까 미국 그리고 캐나다, 멕시코까지 포함되는 이 지역에서 최종 조립이 일어난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을 주겠다. 이제 이런 규정을 의미하고요. 이 요건은 IRA 그 법이 발효된 8월 16일 직후부터 바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에서 판매되는 어떤 전기차가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제 보조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바로 배터리인데 그렇죠. 이 배터리에 관련된 요건들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른바 이 배터리 핵심 광물 요건인데요. 그러니까 이 전기차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 배터리에 내재된 그 뭐 니켈, 뭐 이런 핵심 광물이 네. 그 일정 비율 이상이 반드시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에서 생산된 광물이어야 한다. 이런 요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배터리 부품 요건인데 구조는 그 광물 요건과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이 배터리에 내재된 부품도 일정 비율 이상이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부품을 사용한 배터리여야만 전기차 세제 혜택을 주겠다. 이런 규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앞으로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가 아니면 네. 그리고 일정 비율 이상의 광물과 핵심 광물과 부품이 그 법이 지정한 이제 미국 등의 지역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대당 총 7,500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네. 이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우려가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자동차 업계가 얼마나 영향을 받을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언론 보도를 보면 지난 9월 들어서 이 현대차 그룹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가 8월에 비해서 그 전달에 비해서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를 이 8월에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여파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이제 그 전에 이 IRA,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에 따른 자동차 산업의 그 피해 본질은 네. 사실은 그 미국 시장에서의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의 그 가격 경쟁력 상실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 공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만 차별적으로 대당 1,000만 원, 꽤 높은 금액인데요. 이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현대차 그룹 미국 법인의 발표에 따르면은 지난 9월, 예, 올 9월에 미국에서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인 아이오닉 5와 EV6라는 모델이 있는데요. 네. 이 두 모델이 8월에 비해서 판매 수량이 각각 14%, 12%가 감소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우리가 올해 들어서 판매량을 빠르게 증가시키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 판매세가 한풀 꺾이게 된 상황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일견 이게 이제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영향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만 단정 짓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법 발효 시점 이전에 계약된 물량은 세제 혜택을 받는데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아직 그 현대기아차의 그 전기차 대기 물량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IRA의 영향도 있겠지만 어쩌면은 그 이른바 신차 효과가 줄어든 그 영향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앞으로가 더 큰 문제라는 점입니다. 앞서 이제 IRA 피해 본질은 이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해서 발생하는 그 대당 1,000만 원 상당의 가격 경쟁력 상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 소비자들한테 현대차의 전기차가 상대적으로 비싸다. 네. 이런 인식이 좀 퍼지고 그게 이제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나타나면 저는 빠르면 금년 말이나 내년 초부터는 실제로 이 시장 점유율 하락과 같은 그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자동차 영향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내년부터는 한 가지 측면을 더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 배터리 관련된 그 규정이 바로 내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핵심 광물과 부품의 일정 비율 이상이 북미 등의 지역에서 생산되어야 된다. 이 요건은 꽤나 지키기 어려운 요건들입니다. 왜냐하면 많이 알려진 대로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이 대체적으로 대부분 중국 등에서 많이 생산과 이 정제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 자동차 업계도 이 배터리 요건 충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이 배터리 요건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외국 기업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우리 경쟁사들도 이 대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 어쩌면 내년부터는 그 이 세액 공제를 받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와 외국 기업이 동일한 어떤 그 위치에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그 미국 재무부가 이 배터리 요건 관련된 그 세부 이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 수렴을 받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걸 이게 이제 연내에 가이드라인이 이제 마련될 거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세부 내용을 좀 보면서 자동차 산업의 중장기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아시다시피 이 전기 자동차, 이 자동차라는 제품이 사실 그 첨단 기술의 집약체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핵심 소재가 바로 이제 2차 전지인데 우리나라 2차 전지의 경쟁력은 뭐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데 이번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그렇다면 국내 2차 전지 산업도 좀 큰 피해를 입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어떨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2차 전지 이제 우리나라 2차 전지 산업은 이제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보통 IT 기기 같은 데 들어가는 이제 소형 배터리 이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세계 1위를 이제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 규모가 가장 큰 전기차용 배터리의 경우에는 중국에 이어서 이제 세계 2위로 평가를 받는데 네. 사실 그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어떤 자국 시장의 압도적인 매출 비중으로 이 전기차용 배터리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 점을 감안해 보면 중국 시장을 제외한 글로벌 마켓에서는 우리도 중국에 못지않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로 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2차 전지 산업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IRA,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포함되어 있는 배터리 관련된 규정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핵심 광물과 부품의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도 사실 충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이제 보이고 그 경우에는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거래하는 외국 완성차 업체가 미국 시장에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해서 연쇄적으로 우리 배터리 기업들도 매출량 감소 등과 같은 피해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일부라는 표현을 일부러 썼는데 왜냐하면은 이 배터리 요건 충족은 사실 우리뿐만이 아니라 뭐 파나소닉과 같은 외국 경쟁사들도 이 충족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상당히 제한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점은 국내 2차 전지 그 3사가
최근에 미국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 GM과 같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합작법인을 미국에 세워서 총 4개의 공장을 이제 미국 지역에 짓기로 했고요. SK온도 포드와 합작으로 2개의 공장을 건설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텔란티스라는 완성차 업체와 공장을 짓기로 했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 배터리 기업들의 북미 지역 그 생산 기반 확대 추세가 규모와 또 속도 양면에서 모두 이 경쟁국 기업들을 이제 압도하고 있고, 또 우리 기업들이 이제 글로벌 그 완성차 업체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지금 미국 시장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이 법 발효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가 수혜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 기업들의 발빠른 움직임 눈에 띄고요. 이제 시간 관계상 결론을 좀 내려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결론은 2가지로 나눠서 여쭤보는데 한꺼번에 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 당면한 불을 끄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 것인가, 이 부분 좀 간략히 네. 얘기를 해주시고요. 2번째로는 그렇다면 조금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지금 미중 경쟁 또 기후변화 대응 이런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산업은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 좀 언급을 부탁드릴게요. 먼저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 어떤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이 시장,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 방어율, 점유율 방어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현대기아차가 2025년 가동을 목표로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짓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최종 조립 여건 충족을 위해서라도 가동 시점을 최대한 빨리 당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 관련된 규정들은 이제 우리뿐만이 아니라 외국 업체들도 똑같이 어려운 요건들이기 때문에 이 배터리 요건에 부합한 2차 전지 공급망, 이것을 최대한 신속하게 구축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정부가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뭐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이 법 유예 기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이게 법안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라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어떤 의견 수렴 절차라든가, 근데 앞으로 이제 계속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양국 간의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한 그 실무 협상, 이런 과정에서 우리 측의 이익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네. 2차 전지 산업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배터리 공급망, 이것을 다변화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그 악영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제 이 배터리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것은 사실 뭐 해외 광산 뭐 개발, 뭐 투자 이런 사례에서 보듯이 기업 혼자만의 힘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을 할 필요가 있고요. 이제 앞서 이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우리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어떤 방안이 필요하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네. 저는 간단하게 2가지만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제 정세가 급변하게 변화하는 상황일수록 차세대 기술 개발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중국과 같은 이제 그 강대국들이 자국 우선주의에 입각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게 되면 아무래도 경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번에 그 전기차에 대한 그 차별적 보조금 정책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수록 기술 개발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90년대 초반에 삼성전자가 디램 반도체를 개발하고, 2000년대에도 이 LG화학이 리튬 이온 전지 양산에 성공을 거둔 것처럼 우리도 기술 개발을 이제 빨리 해야 돼서 시장을 선점해야 되고요. 또 글로벌 재편에 대한 대응도 정말 잘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대응 과제에 대해서 산업연구원의 황경인 부연구위원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